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자, 1번.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미생의 작업 A101번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주간접비가 나와 있죠.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제공품이 나오겠죠.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재료비,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나와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이렇게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그리고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시면 돼요.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이 들어갑니다. 기말 제공품. 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초제공품의 원가는 53,000원 나와 있어요. 문장에서 53,000원 나와 있고요. 직접 재료비가 29만원, 30만원 더해주면 59만원이 될 테고요. 59만원. 직접 노무비는 85,000원, 92,000원 더해줬더니 177,000원, 177,000원이 될 테고요. 제조간접비가 15만원입니다. 15만원. 자, A101번의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계 모두 완성됐다고 그랬으니까 기말 제공품은 0인 거예요. 단계 완성됐으니까 기말 제공품은 0입니다. 그럼 모두 다 더해주시면 되죠. 53,000원 플러스 59만원, 네, 플러스 177,000원 플러스 15만원입니다. 그랬더니 97만원.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7만원 4번. 2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거나 또는 동종 제품을 일정 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맞죠? 주문 생산하는 데서 쓰는 거 맞아요. 조선업 또는 기계 작업 등과 같이 수요자 주문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되므로 제공품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 용이하다도 맞고요. 작업 원가표라는 거 나온다라고 했죠.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완성품 환산량은 종합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각 제품의 원가 요소별 단위당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의 기초에서 계산한다. 얘는 종합 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답은 4번. 자,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우리 종합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가 아니라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지죠.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 문제는 재료비와 가공비예요. 자, 이걸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공품 계정을 수량으로 다 나타내주면 기초 수량이 들어가고요. 기초 수량. 그 다음에 착수 수량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착수 수량. 자, 기초 제공품의 수량은 기초 수량. 재료비와 가공비는 착수 수량. 제품 제조원가는 완성 수량이 되는 거죠. 완성 수량.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제공품은 기말 수량일 테고요. 기말 수량입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초 수량이 50개, 완성품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400개. 이런 건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밑에 기초 제공품 원가부터. 기초 제공품 원가가 재료비가 800만 원, 가공비가 600만 원 두 개 더해서 1,400입니다. 1,400만 원. 단기 발생 원가는 재료비가 3,200만 원 나와 있죠. 재료비가 3,200. 가공비가 2,424만 원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이 하나의 계정을 이렇게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자, 지금 현재 하는 게 평균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균법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기초제공품부터, 기초제공품이 1,400만 원 나와 있는데 1,400만 원에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600만 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자, 여기 봐요. 기초제공품 1,400만 원을 여기는 800만 원, 600만 원. 자, 그 다음에 재료비가 3,200만 원. 쟤는 나눠줄 게 없죠. 재료비로 다 가시면 돼요. 3,200. 3,200. 가공비는 가공비로 갑니다. 2,400.
24만 원. 이렇게 가공비는 가공비로 가시면 돼요. 자, 대변은 나눠줄 게 없으니까 대변에는 뭐 들어가면 되느냐면 완성 수량이 똑같이 들어가요. 완성 수량. 여기도 똑같이 완성 수량이 들어갑니다. 자, 거기 완성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400개 나와 있으니까 400개, 400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완성 수량은 400개씩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요. 다시 한번 기초제공품 1,400만 원을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줬고요. 재료비는 재료비로 갔고 가공비는 가공비로 갔죠. 제품 제조원가 대신에 완성품 수량을 다 집어넣고요. 기말 제공품이 자 여기는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 들어가요. 무조건입니다. 가공비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걸 가공비라고 하죠. 그래서 무조건 환산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기말 제공품이 100개 나와 있고 완성도가 20% 나와 있으니까 환산량은 20개가 되겠네요. 무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재료비는 조건에 따라 틀려요. 공정 초기냐 아니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됐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수량인 거예요. 얘는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얘는 환산량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수량이니까 기말 수량이 몇 개 들어가시면 되느냐면 기말 수량은 100개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옮겨 적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제공품 1,400을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옮겨 적어줬고요. 재료비는 그 다음에 재료비로 가공비는 가공비로 갔을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변에 제품 제조원가 대신에 완성품 수량이라고 썼어요. 완성품 수량이라고 썼고요. 기말 제공품 대신에 기말 제공품 수량과 환산량으로 갔을 뿐입니다.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두 개 더해주면 4천만 원이죠. 나누기 두 개 더해주시면 500개예요. 그러면은 8,000원 나오네요. 8,000원. 그죠? 8,000원 곱하기 이렇게 100개를 해주시면 80만 원이 나옵니다. 100개를 해주시면 8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더해볼까요? 3,024만 원이죠. 나누기 420개입니다. 420개 했더니 3,024만 원, 3,024만 원 나누기 420개를 했더니 72,000원이 나옵니다. 72,000원. 72,000원. 아, 여기가 8,000원이 아니라 8만 원이었었던 거예요. 8만 원. 그래서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예. 자, 이거는 곱해주시면 얼마 나올까요? 2, 7은 14, 2는 4. 그죠? 5에서 7자리니까 144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두 개 더해줬더니 944만 원이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944만 원이 기말 제공품이에요. 그럼 제품 제조원가는 차변에서 대변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1,400. 차변이 1,400만 원 플러스 3,200 플러스 2,424만 원 마이너스 944만 원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6,08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6,080만 원.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느냐면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됐죠? 평균법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초제공품을 둘로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재료비, 가공비는 가공비로 갔어요. 그리고 완성 수량 집어넣고요. 기말 대신에 기말 수량과 기말 환산량을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한 게 평균법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를 선인선실법으로 해라 라고 나오면 자, 이거 지워볼게요. 하나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여기 아까 400개가 있었고요. 여기 100개가 있었어요. 하나만. 요게 평균법은 조금 전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선인선실법으로 해라 라고 나오면 요거만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는 기초 잘 봐요. 기말이 수량이면 기초도 수량으로 들어갑니다.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고요.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봤더니 기초 제공품이 50개에 40%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50개, 여기는 40%면 20개. 이렇게 들어가면 선인선실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선인선실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는 하면 3,200만 원 나누기 두 개 더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것. 500개에서 50개를 빼주시면 450개가 나옵니다.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거 역시 마찬가지 2,424만 원 나누기 두 개 뒤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400개가 되겠죠? 단가가 나옵니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은 다 똑같은데 기초가 금액으로 들어가면 평균법, 기초가 이렇게 수량으로 들어가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이. 4번.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를 높게 적용을 하면 기말제공품이 커지겠죠. 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기말제공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환산량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환산량이 높아집니다. 환산량이 높아지면 그죠? 수량도 커지겠죠. 수량도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말제공품 제공품 계정이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자,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5번 선입선출법을 이용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항상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라고 나와요. 가공비는 항상 원재료만 바뀌는 거고요.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이래요. 뭐 가공비만 물었으니까 가공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재료비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계정, 가공비 계정.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고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수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기초 제공품 수량이 600개 나와 있죠. 기초 수량이 600개 나와 있어요. 기초 수량이 600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완성도는 밑에 봤던 60%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기초 환산량이 들어가면 되죠. 60%니까 66은 36, 360개예요. 60%니까 완성 수량이 2200개. 여기 완성 수량이 들어갑니다. 완성 수량이 2200개. 여기도 똑같이 완성 수량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완성 수량이 2200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수량, 착수 수량은 필요 없어요. 기말 수량이 400개. 여기는 기말 수량이 400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기말 환산량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기말 환산량이 완성도가 50%니까 200개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200개. 착수 수량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는 하면 두 개 뒤에서 반대편 걸 빼주시면은 2000개가 나옵니다. 완성품 환산량 2000개. 얘는 두 개 뒤에서 빼주니까 2040개가 나옵니다. 2040개. 자, 물음이 뭐를 물었습니까, 여러분들? 가공비를 물었으니까는 2040개. 1번이 답이 되는 건데 재료비까지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평균법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 한 거는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얘가 안 들어가면 돼요. 기초가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만 더 해주시면 2600개가 답이 되는 거고 얘는 얘가 안 들어가면 돼요. 2400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평균법은 기초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답은 1번이었어요. 6번 문제를 볼까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특정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분돼서 가공된다.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규격의 제품이 반복해서 가공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발생한 총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거. 이건 종합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죠. 지금 금액 나누기, 그죠? 수량에서 단가를 계산을 했단 말이죠. 자, 작업원가표에 집계된 제조원가를 작업한 수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여러분, 작업원가표라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업원가표라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번에 틀렸습니다. 자, 각 작업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맞고, 주문 생산하는 데서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에서 쓰는 것도 맞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별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A 부문에는 200%라고 나와 있고요. B 부문은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부문, B 부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제조원가가 나와요. 직접 재료비가 5만 원 나와 있고요. 5만 원, 직접 노비는 괄호, 제조 간접비가 6만 원 나와 있어요. 자, B 부문은 만 원, 4만 원, 그 다음에 괄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A 부문은 그죠? 200%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분한다. 여기 곱하기 200%예요. 네, X 곱하기 200%는 6만 원이면은 X는 얼마가 나올까요? 3만 원 나오는 거죠. 그죠? B 부문은 50%래. 여기 50%랍니다. 그럼 2만 원이 나올 테고요. 무릎이 뭐로 물었습니까? 총 원가는 얼마니? 어쨌든 두 개 더해주면 8만 원에서 6만 원 더해주면 14만 원이죠. 자, 여기는 5만 원에서 2만 원 더해주면 7만 원이고요. 다 더해줬더니 얼마 나옵니까? 총 원가는 합쳤더니 21만 원이 나옵니다. 총 원가는 21만 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 종합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문제. 기초제공품은 없어요. 여러분,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이 됐든 선입선출법이 됐든 값은 똑같습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기초제공품의 차이잖아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기초제공품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착수량은 1600단위를 착수를 했어요. 여기 봐요. 기초가 0인데 1600단위를 착수를 했습니다. 1600단위를 착수를 했고요. 완성된 게 800단위 완성이 됐고, 그럼 미완성된 것도 800단위가 미완성이 됐네요. 단기 투입원가는 24만 원 나와 있고요. 모든 제조원가는 밑줄 쳐보세요. 모든 제조원가,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써보세요. 모든 제조원가에 밑줄 치고 재료비와 가공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썼죠? 공정,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입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환산량이 되는 거죠. 환산량. 자, 그러면 굳이 뭐 나눌 필요 없어요. 자,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를 한번 해볼 텐데 기초는 없어요. 기초는 없고요. 투입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투입 원가는 24만 원 나와 있어요. 여기 완성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냐면 800개 나와 있고요. 여기는 환산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환산량,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입된다라고 그랬으니까 환산량을 몰라요. 그래서 24만 원 나누기 괄호는 단가가 얼마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단가가 2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0원. 이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0원이다. 나눠준 게 200원이란 얘기죠. 그 24만 원 나누기 x는 200원이니까는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1200개? 네, 1200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얘는 자동으로 400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말 수량이 800개가 있는데 여기 400개가 되려면은 완성도는 몇 프로가 돼야 되느냐면 50%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완성도는 50%.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플러스 투입원가. 기초는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투입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완성수량, 환산량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9번. 자,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제품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주문 생산. 1, 2번은 대량이니까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3번 주문이니까 답은 3번이네요. 1, 2, 4번은 대량 생산이니까는 종합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있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죠. 근데 뭐를 물었습니까? A 부문의 원가를 물었어요. A 부문의 원가. 제가 칠판을 치웠는데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200%. A 부문이 200%, B 부문은 50%니까는 A 부문의 노무비가 얼마일까요? X 곱하기 200%는 6만 원이니까 3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5만 원, 3만 원, 6만 원 돼서 14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14만 원 3번. 그래서 똑같은데 문장을 이렇게 뒤바꿔서 냈습니다. 총원가가 아니라 A 부문의 원가를 물었으니까 14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태우는 선입선출법을 이용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원재료는 공정의 55% 시점에서 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50%가 완료됐으면 원재료는 아직 투입이 안 됐죠. 그래서 원재료는 투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55% 시점에서 투입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재료는 포함하지 않고요. 가공비만 포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2번.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원가를 제품별로 집계하는 것도 맞아요. 동그라미 3번. 작업 원가표에 집계되므로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제품별로 원가 집계,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에 집계도 다 맞는데 4번에 뭐가 틀렸느냐면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면 변동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 가능합니다. 변동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다 가능하고요. 변동 원가 계산이 뭔가요? 이거는 뒤에 여러분들 변동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단원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3번. 자, 다음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선인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선인선출법 완성품 환산량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죠? 여러분들 선인선출법은 두 개 더해서 빼주는데 평균법은 더하기만 하잖아요. 자, 칠판 보세요. 평균법은 차변이 금액이니까 수량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평균법은 대변만 더해주면 되는데 선인선출법은 차변의 걸 뺐으니까 선인선출법이 작겠죠? 아니면 기초가 없으면 값은 똑같이 나올 테고요. 맞는 문장이에요. 수량을 굳이 써봐요. 이렇게 써서 자, 완성 수량 100개, 얘가 50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150개는 평균법이죠. 근데 선인선출법은 기초 10개가 있으면 10개라고 가정을 하면 빼주잖아요. 그러면 140개는 선인선출법이 되는 거고요. 평균법은 150개, 선인선출법은 140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근데 기초가 없으면 값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평균법은 동그라미 2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기초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원재료 단가 산정 시 선인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종업원 원가 계산 제도 적용 시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원재료하고 기말제공품 계산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할 때는 선인선출법을 썼다 해서 기말제공품 평가할 때도 선인선출법을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원재료와 제공품은 평가하는 방법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의 결과값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14번. 괄호 안에 들어갈 식을 물었습니다. 단기 발생원가 곱하기 괄호분의 완성품 환산량 기말제공품 원가죠. 선인선출법이에요. 여러분들 선인선출법은 완성수량이랑 환산량을 이거 무슨 환산량? 기말 환산량을 더해서 기초 환산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환산량. 예, 4번이 답이네요. 4번. 자,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환산량 이렇게 해주면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